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에 장마 끝나지? 안 끝나? 장마 끝나서 빨리 광화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를. 자, 마이크 잡았어요? 지금 저 국민의힘 정당이 당 대표 선발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진행 대표님. 오늘은 내일까지 여론조사, 어제까지 모바일 투표 끝났습니다. 이틀간. 예. 그럼 발표는 언제 해요? 23일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날. 예. 내가 볼 때 뭐 한동훈이가 될 것 같은데. 아직 현재는 모르는 게 한동훈이가 토론 마지막 해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패스트트랙 당시에 기소된 부분을 공소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한동훈이 폭로하면서 그게 이제 한동훈에게 아주 큰 타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한 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당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어제 투표율이 40%, 지난번보다 7포인트 하락했는데 조직이 강한 사람이 이번에 또 당내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다 그래갖고 한동훈이 50%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투표에서 이 50%를 못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결선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한동훈이 유리하다. 그래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1차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들이 벌어져서요. 23일 날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참 문제인 게 여론조사를 오늘하고 내일 해요? 예. 20% 반영인데 샘플이 3,000명입니다. 80만 명이 당원이고 3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리고 3,000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표의 등가성이 맞지 않죠. 한 사람이 투표하는 게 몇백 표 이상이 되니까 여기서 여론조작이 있으면 지난번처럼 이준석이 당선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 여론조사가 어떤 조작이 있을지 그게 또 큰 변수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192석 한 애들 있잖아요. 네. 192석 한 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저지랄을 떨까 쟤들이? 이 탄핵 청문회는 네. 국회 청문을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절차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리고 증인들도 무리하게 세우고 있고 일단 수사 중인 사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한 거짓사항, 그러니까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청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청문회까지 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탄핵 군불떼기고 탄핵이 시작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좌파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아주 교활한 꼼수죠. 그 목적지는 결국은 윤석열 탄핵이죠.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탄핵 가려고. 이동호 교수님. 예. 사기 선거에서 192석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북한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저거?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항상 그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하고 그리고 이번에 뭐 그 공천에도 충분히 다 개입하고 아마 선거에 개입했다고 추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아니 이동호 교수님도 북한 지시 많이 받았잖아. 저는 이제 그때 간첩처럼 지시를 안 받고 방송으로 지시 받았고 요즘은 뭐 주로 그게 다 그거지. 그렇죠. 방송에서 아니 밤마다 새벽 2시에 3, 2, 7 받았잖아. 아니 그거 말고요. 그래. 그때는 단파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래. 저희 학교나 저희 팀에 밤새도록 그 방송을 녹취해서 그것을 전부 타이프 치는 팀이 있었어요.
이게 연세대학교도 한 5개 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마다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신 거를 저희가 받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번 투쟁에 뭘 중심으로 싸워라. 예를 들면 88년 올림픽에 보면 그 전대협이 공동 올림픽 개최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북한의 지령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마 88년도 보시면 전대협이 공동 올림픽 그 개최 투쟁하자고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북한의 지령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김영한 있잖아요. 예, 북한의 김일성이 예. 만나고 온 김영한 선생한테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 암호수표 있잖아요. 예, 3, 예, 예. 5, 7 이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3 그러면 성경책 이렇게 다 걸려 예, 있대요. 예, 예. 그런 접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그러면 뭐냐면 또 무슨 명심보감 예. 이렇게 딱 나와 있대. 그래서 몇 페이지에 몇째 줄 그게 암호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구만. 예, 예. 많이 해봐서 알지. 예, 예. 요즘은 근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냥 사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진에 아무것도 없는데 암호를 치면 그 사진 속에서 지령문이 나옵니다. 이야, 이제는 사진 안에 암호가 다. 예, 사진은 그냥 아무 그 의미 없는 목사님 사진이에요. 생각하시는 그런 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참나 정말. 시대가 발전해서요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꼭 나를 망신 주려고 말이야. 방송하러 나와도 꼭 날 망신 주려고 그래. 참나. 100만 원 날렸잖아요, 목사님. 100만 원 날라.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도 계속 지금 192석에 대하여 그럼요. 지령하고 있죠. 지령 북한의 지령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뒤집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북한의 지령받는 정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정부가 자주적 민주정부고 주한미군을 없앤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지령을 직접적으로 김정은 통제하에 김정은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정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지령이고 지금 192석이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이 뭐 그 지들 뭐 정치를 점령하든지 뭐 192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든지 그건 다 좋은데 하든지 말든지 왜 북한의 지령에 노동신문에 보면 우리 교회를 없애라고 꼭 그래요. 아니 당연하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를 없애라고 아니 그래? 이게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북한의 예를 들면 지령을 받는 우리 남한, 그러니까 그들 표현대로 남한의 주사파 지도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볼 때 지금 북한이 볼 때 가장 주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북한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지금은 사실은 그 정치는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사리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주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 조직이라는 것도 그건 뭐 사실 있을 만한 거니까 사실 공산당의 가장 강력한 반대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아시지만 기독교 중에서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이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져.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지금 사탄의 세력이거든 주사파는. 왜냐하면 유물론 그건 성경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대한민국의 특수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애국이 연합된 사람들이 북한이 보기에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제일교회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만약에 딱 걷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납치해서 예를 들면 매장시킬 수 있다면 자기들 보기에는 대한민국 무혈 입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정권 때 바로 그 다음 연방제 단계까지, 다음 정부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걸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 10월 혁명 때 그들이 한번 1차에 걸렸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천추의 한입니다. 천추의 한이고 그걸 막은 사람이 사실은 광화문 세력이고 정광훈 목사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2019년 혁명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예. 이 교인들이 그 조직하고 시위를 조직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목사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화문 그 뭡니까 청와대 앞에서 우리 그 농성하고 있을 때 그때 밥도 매일 아침에 주고 그 봉사를 다 치러냈던 게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벌여본 경험이 있는 데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목사님 지휘하에 뭐 자유마을까지 다 조직되어 있으니까 이거 드러내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그 같은 경우는 협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최상병 특검에 한동훈은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마 한 20명 이상은 전부 다 동조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갈라질 거고 갈라지는 정당은 힘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전투 의지가 없을 거고 그리고 언론이 동원하고 예를 들면 막 공격하면 전부 고개 숙여서 땅이 쳐박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안 싸울 거예요. 맞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적이 아니고 딱 하나 2019년도에 자기를 괴롭혔던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자유마을 그리고 자유통일당 이것만 없애면 저들의 혁명은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 하여튼 이게 빨갱이를 해봐서 알기는 더럽게 잘 알아. 제가 보니까 목사님 이동호 장로 설명을 잘했는데 너무 길어요. 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자, 지금 현재 사실은 이거 혁명으로 맞짱 뜨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명으로 맞짱 뜨는 길밖에 없다.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상대로 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혁명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 그 우리가 8월 15일 날 이제 혁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에 위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 예, 예. 국민들에게 허락된 저항권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된 헌정 질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네. 자, 다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잘 보라. 혁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박정희 같은 사람이 혁명을 하는 거야. 들어봐요, 다시.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성실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장로님. 5.16 1961년도에 일어났던 5.16 군사혁명 예, 그때하고 예. 지금 오늘 시대하고 어느 쪽이 더 위험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외부에만 있질 않고요.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상당히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5.16 그 당시보다도 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192석을 했으니까 예. 8석만 넘어가 버리면 저기 진행이 대표님 예. 8석 협조할까 안 할까요? 8석은 지금 비례대표가 문제가 됩니다. 아. 예, 비례대표에 탈원전 찬성주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그건 바로 한동훈이가 공천한 사람들. 이게 거의 10번 내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번 내외에서 한 7명 그러면 이탈하고 탄핵 결의안은 된다고 봐야겠네. 앞으로.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동훈과 무슨 한 팀이니 해갖고 나온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비서실장 그리고 청년 대표 이렇게 이제 한 팀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제 국회 내에서도 한동훈이 공천해 준 사람들이 꽤나 있으니까 한동훈이 마음만 먹으면 8표는 이탈시킬 겁니다. 예, 충분히. 저기 우리 장로님, 예. 이번에 다시 박근혜처럼 또 탄핵이 되면, 윤석열이 탄핵되면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 대통령제와 탄핵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이지만 250년 동안 미국은 탄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이 되면 탄핵을 성공을 시킨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평생 분열돼서 반복해서 싸우기 때문에 탄핵을 완성시키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중남미 같은 뭐 브라질이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자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결국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망조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됐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가령 만에 하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혁명으로 맞짱 뜨려고 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언한 것을, 박태준한테 유언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혁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정신을 가져야 혁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들어보세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범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박태준은 5.16 군사혁명에서 육군사관학교 후배인데 그 사람은 이름을 감춰놨다는 거야. 왜? 두 가지 때문에. 반드시 5.16 혁명이 실패하면 북한이 남침을 할 것이다. 그때 너라도 감춰놔야 육군을 지휘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거야. 사라지면은 내 처자식을 자네한테 맡기려고. 그러면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킬 때에 살라고 일으킨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됐어? 확실해? 아니, 겉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8월 15일 날 죽을 준비 됐어?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세계 최초로 한 사람도 안 죽고 무혈혁명으로 5.16을 완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혁명으로 맞짱 뜨면 한 명도 안 죽고 우리는 혁명을 완수하고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야? 그리고 내가 왜 8월 15일 날을 목숨 걸고, 나도 8월 15일 날 이후에는 살 생각 안 해요. 나는 이거 목숨 걸고 하는데, 왜? 끝났으니까. 나라 끝난 거야. 나는요, 이 감각의 천재요, 감각의 천재.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버려요, 벌써. 이 판을 난 바로 읽어버려요, 그런. 대한민국 끝났단 말이야. 끝났는데 어차피 한번 혁명이라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한 말을 봐요. 내가 군사법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박정희가요 지독한 인간이요. 저 인간적으로도 저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각오가 됐다 이거야. 원리 혁명이 실패하면 자기는 형량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준비됐어요? 다들 보니까 또 눈빛이 좀 무서워서 다 준비됐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인류 최고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68 혁명, 미국의 청교도 혁명, 모든 혁명과 다 지나갔어. 이제 이번에 8월 15일 하는 이것은 국내용이 아니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거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벌써 이제는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전파해서 무조건 1000만 명이 다 나와야 되고, 1000만 명이 나오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1640만 표야. 그 640만 표 빼고도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1000만 명만 나와도 인류 최고의 혁명이 완성되고, 기독교인들 세례받은 사람이 1700만인데 700만 가짜 떼버리고 1000만 명만 놔도 되지. 그 다음 목사들 30만 목회자들, 25만 장로들 다 나오고, 그러면요 군번 가진 사람들 다 나오면 이걸 왜 못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이거예요.